점집을 찾아온 재벌집 여인. 그녀는 내게 5억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곧 죽는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하지만 점괘를 보는 순간 내 손이 떨렸습니다. 70년을 살아온 내가 점집에서 만난 여자. 그녀는 내게 5억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곧 죽는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가 누군지를. 서울 뒷골목 2층 낡은 건물. 붉은 천으로 가려진 문 앞에 낙엽이 나뭇잎 쓸려가듯 흩날립니다. 점집 간판도 없는 이곳을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그날 나는 알았습니다. 오늘의 사연도 즐겁게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유리창을 흔들었습니다. 점집 안은 어둡고 좁았어요. 촛불 하나가 겨우 공간을 밝히고 있었죠. 나는 낡은 방석 위에 앉아 타로 카드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70살. 이 나이에도 나는 여전히 점을 봐주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손님이 올 리 없는데.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명품 코트, 에르메스 가방, 까르띠에 시계. 한눈에 봐도 부자였습니다. 아니, 재벌가 사람이었죠. 여기가 점집 맞나요?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앉으세요. 여자는 조심스럽게 방석 위에 앉았습니다. 명품 코트 자락이 먼지 쌓인 바닥에 닿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뭘 보고 싶으세요? 내가 물었습니다. 여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버지요. 아버지분이 어떻게 되셨는데요? 돌아가십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길어야 6개월이라고. 뇌종양이래요. 나는 천천히 타로 카드를 섞었습니다. 그래서 점을 보러 오셨어요? 아니요.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점을 보러 온 게 아니에요. 선생님을 만나러 왔어요. 내 손이 멈췄습니다. 저를요? 네. 여자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붉은 봉투였어요. 두둑한 봉투. 안에 뭐가 들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이게 뭡니까? 5억입니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5억이요? 네. 현금으로 준비했어요. 선생님이 원하시면 더 드릴 수도 있고요. 여자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제발 제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부인, 저는 그냥 점쟁이일 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건 의사들 일이지. 아니에요.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은 할 수 있어요. 선생님만이 우리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고요. 아버지? 잠깐만요. 아버지요? 부인은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네, 결혼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남편 일로 온 게 아니라 친정아버지 일로 왔어요. 여자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제 아버지가 죽으면 우리 집안 전체가 무너져요. 그래서 제발이요.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저한테 오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선생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라고요? 알츠하이머 때문에 다 잊으셨는데 선생님 이름만은 계속 부르세요. 이수진 하면서요. 내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게. 그래서 알아봤어요. 이수진이라는 점쟁이를 찾아서요. 여자가 봉투를 내 앞으로 밀었습니다. 5억이 적으면 10억, 20억도 드릴게요. 제발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인, 저는 정말 그냥 점쟁이에요. 사람 목숨을 살리는 능력 같은 건 없어요.
거짓말. 여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선생님은 할 수 있어요. 예전에도 하셨잖아요. 예전이요? 네. 여자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50년 전 일 기억하세요?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50년 전, 그때 일을. 누구세요? 대체 어떻게 저를 찾아온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나는 손을 떨며 타로 카드를 집었습니다. 일단 전부터 봐드릴게요. 그런데 아버지분 성함이 뭐예요? 여자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강민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내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강민호. 그 이름. 50년 전 내가 사랑했던 남자. 50년 전 나를 버린 남자. 50년 전 내 인생을 망친 남자. 선생님?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아요. 나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럼 일단점을 봐드릴게요. 나는 카드를 펼쳤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넷째 카드를 뒤집는 순간 내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뭔가요? 여자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나는 카드를 내려다봤습니다. 죽음의 카드, 탑 카드, 그리고 악마 카드. 부인.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점괘는요? 네. 단순한 병이 아니에요. 이건 저주예요.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주요? 누군가 당신 아버지를 저주했어요. 그래서 병이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가 내 손을 움켜잡았습니다. 선생님, 제발이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주를 푸는 건 쉽지 않아요. 특히 이렇게 강한 저주는. 그래도 방법이 있잖아요. 있죠? 여자의 눈빛이 필사적이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5억. 그 돈이면 남편 병원비를 낼 수 있어요. 그 돈이면 아들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돼요. 그 돈이면. 선생님. 여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제발이요. 선생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에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여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네, 뭐든지요. 당신 아버지를 직접 만나야 해요. 그래야 저주를 풀 수 있어요. 여자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게 쉽지 않은데요. 왜요? 아버지가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면회도 제한적이고. 그럼 어떻게 저주를 풀어요? 내가 반문했습니다. 여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일단 선생님 연락처 좀 주세요. 나는 종이에 전화번호를 적어줬습니다. 여자가 종이를 받아들고 일어섰어요. 그럼 연락드릴게요. 봉투는 계약금이에요. 일이 끝나면 나머지도 드릴게요. 잠깐만요. 내가 불렀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요? 부인 성함이 뭐예요? 그리고 혹시 입양하세요? 여자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점쟁이니까요.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성함은요? 강미영이에요. 아버지 성을 따라서요. 강미영.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1976년 10월 15일. 내가 아이를 낳았던 그날, 산부인과 의사가 말했었죠.
아기 이름을 미영이라고 지을 거래요. 예쁜 이름이죠? 그럼 연락 기다릴게요. 여자가, 아니 미영이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나는 혼자 남았어요. 붉은 봉투만 덩그러니 내 앞에 놓여 있었죠. 나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5억이라는 돈의 무게. 그리고 그보다 더 무거운 건 50년 전 기억의 무게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강민호, 강미영, 그 이름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나는 낡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죠. 옆에서는 남편이 기침을 했습니다. 콜록, 콜록. 여보, 괜찮아요? 내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남편이 힘없이 대답했어요. 거짓말이었죠. 괜찮을 리 없었어요. 남편은 폐암 말기였습니다. 의사들은 항암 치료를 권했지만 돈이 없었어요. 한 달에 500만 원.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5억. 그 돈이면 남편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받으려면 강민호를 만나야 해요. 50년 만에. 여보. 남편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오늘 점집에 손님 왔어? 네, 한 명 왔어요. 그래. 돈은 좀 됐어? 응, 좀 됐어요. 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5억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었어요. 다행이네. 요즘 손님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걱정 마요. 내가 어떻게든 할게요. 미안해, 당신한테.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프지만 않았어도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우리 같이 이겨내면 되잖아요. 나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른 손이었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당신은 정말 착해. 남편이 웃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하고 50년을 살아줘서 고마워. 무슨 소리예요? 우리 100년애로 할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 그럼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가슴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남편은 곧 잠이 들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덩그러니 김치 한 통과 계란 몇 개만 있었죠.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누구지? 이 시간에? 화면을 봤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선생님, 저예요. 낮에 왔던 그 여자 미영이었습니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내일 시간 되세요? 내일이요? 네. 아버지 면회 허락받았어요. 내일 오후 2시에 병원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내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강민호를 만나는 거예요. 50년 만에. 선생님? 미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네. 갈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봬요.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어두웠죠. 강민호. 그 사람을 다시 만난다는 게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어요. 왜 하필 지금?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왜 하필 이렇게? 다음 날 아침 나는 옷장을 뒤졌습니다. 뭘 입고 가지? 70살 노인네가 무슨 옷 타령이냐 싶지만 그래도 신경이 쓰였어요. 강민호 앞에서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나는 결국 제일 깨끗한 검정색 바지에 흰색 블라우스를 골랐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주름투성이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이게 나야? 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50년 전 내 모습은 어디 갔을까요? 젊고 예쁘던 그때의 나는? 여보, 어디 가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응, 손님 만나러 가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요. 네, 당신도 약 잘 챙겨 먹고요. 나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강남 쪽 병원이었거든요. 지하철 안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나는 구석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터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5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1975년. 나는 22살이었습니다. 명동 백화점에서 화장품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었죠. 그때 처음 만났어요. 강민호를. 그는 35살. 이미 결혼한 남자였고 아이도 둘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당신 눈이 참 예쁘군요. 그가 처음 한 말이었어요. 제 아내한테 화장품 좀 골라주세요. 나는 그의 아내를 위해 화장품을 골라줬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그가 다시 왔어요. 어제 고른 거 아내가 좋아하더군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말인데 당신하고 차 한잔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거절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안 했죠.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불륜이 처음엔 그저 차 한 잔이었어요. 그 다음엔 저녁 식사. 그 다음엔 당신을 사랑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아내하고는 사랑이 없어요. 그냥 의무로 사는 거예요. 나는 믿었어요. 순진하게도 저도 사랑해요. 나는 그렇게 대답했죠. 우리는 만났습니다. 몰래 호텔에서 모텔에서 때로는 그의 차 안에서 그리고 1년 후 나는 임신했어요. 민호 씨, 저 아기가 생겼어요. 그날 그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뭐라고? 임신했어요. 우리 아기예요. 아, 안 돼. 그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건 안 돼. 지금은 안 돼. 왜요? 우리 사랑하잖아요. 사랑이 문제가 아니야. 그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아? 회사 일로 얼마나 바쁜지 알아? 그래도가 아니야. 그가 내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워. 지금 당장. 뭐라고요? 낙태하라고. 이 애는 태어나면 안 돼. 그 순간 내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그런 말을 해요? 미안해. 하지만 지금은 안 돼. 나중에 우리 다시 만나자. 나중에가 언제예요? 그건 내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정리요? 아내하고 이혼한다는 얘기예요? 그래. 시간이 좀 필요해.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는 알았어요. 그가 날 버리려 한다는 걸. 하지만 믿고 싶었어요.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그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연락을 끊었어요. 전화도 안 받고 백화점에도 안 나타났죠. 나는 혼자 아이를 지웠습니다. 아니, 지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의사가 말했어요. 임신 주수가 너무 많이 지났어요. 지금 낙태하면 위험합니다. 그럼 어떡해요? 낳으세요. 그리고 입양 보내시든지. 그래서 나는 아이를 낳기로 했습니다. 배를 숨기고 시골 친척집에 내려가서 1976년 10월 15일 나는 딸을 낳았어요. 작고 예쁜 딸. 하지만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입양 보낼 거면 보지 않는 게 좋아요. 의사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아기 이름을 미영이라고 지을 거래요. 예쁜 이름이죠? 누가요? 입양하실 분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내 아이를 본 것은 강남역입니다. 강남역. 지하철 안내방송이 나를 현실로 돌려놓았습니다. 나는 황급히 일어나
지하철에서 내렸어요. 병원은 역에서 가까웠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서울 최고급 병원이었죠. 나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누군가 불렀어요. 낮에 만났던 미영이었습니다. 오셨네요. 이쪽으로 오세요. 미영이 나를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우리는 7층까지 올라갔어요. 여기가 중환자실이에요. 미영이 복도를 가리켰습니다. 아버지는 저 안에 계세요. 내 다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곧 만나는 거예요. 강민호를. 괜찮으세요?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죠. 그럼 들어가실까요? 잠깐만요. 나는 미영을 불렀습니다. 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요? 당신 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정말 이유가 뭐예요? 미영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알츠하이머예요. 모든 걸 잊으셨는데 선생님 이름만 계속 부르세요. 그래서요? 궁금했어요. 선생님이 누군지, 아버지한테 어떤 사람이었는지. 미영이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입양아예요. 제 친부모가 누군지 평생 궁금했어요.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선생님이 나중에 얘기해요. 나는 미영의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 치료가 먼저예요. 네, 알겠습니다. 미영이 중환자실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세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흰색 침대가 보였습니다. 그 위에 누워있는 노인. 산소 마스크를 쓰고 링거를 맞고 있는 강민호였습니다. 50년 만에 보는 그 사람. 나는 천천히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강민호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 하얗게 센 머리. 50년이라는 시간이 그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맞다는 걸. 민호 씨. 나는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강민호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누구?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약했어요. 저예요. 당신은? 강민호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어요. 수진이? 내 본명을 부르는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저예요. 이수진이에요. 강민호는 나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정말 수진이야? 네, 저예요. 나는 눈물을 닦았어요. 어떻게 여기에? 당신 딸이 저를 찾아왔어요. 당신을 살려달라고. 딸이? 강민호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내 딸이 당신을 어떻게 알지? 저도 몰라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궁금해요. 강민호는 한참을 나를 바라봤어요. 수진아. 네. 미안해. 그가 말했습니다. 50년 전 일 정말 미안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당신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그랬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지난 일이 아니야. 강민호가 손을 뻗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았어요. 나는 평생 당신을 잊지 못했어.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그럼 왜 연락 안 했어요? 할 수가 없었어. 내 처지가, 내 상황이. 거짓말.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한테 전화 한 통 할 용기도 없었던 거잖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요? 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당신이 날 버렸을 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내가 얼마나 아파했는지 알아요? 알아. 다 알아. 모르면서 그러지 마요. 나는 돌아서려고 했어요. 수진아, 제발. 강민우가 불렀습니다. 제발 가지 마. 이번이 마지막 일 수도 있어. 제발. 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나 곧 죽어. 의사들이 그러더라고. 길어야 몇 달이래. 알아요. 그럼 제발 조금만 있다가 내 얘기 좀 들어줘. 나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뭘 말하려고요? 나 사실은 강민우가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은 뭔데요? 나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 진심이었어. 거짓말. 거짓말 아니야. 강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일도 가정도 다 망쳤어. 그건 당신 문제예요. 알아. 다 내 잘못이야. 하지만 수진아, 나 정말 됐어요. 나는 손을 저었습니다.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저는 여기 당신 살리러 온 거예요. 감상에 젖으러 온 게 아니에요. 강민우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나는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을 짚기 위해서였죠. 뭐가 문제야? 맥이 약해요. 많이 약해요. 의사들도 그러더라고. 이건 단순한 병이 아니에요. 나는 타로 카드를 꺼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점을 봐야 해요. 저주를 푸는 방법을 찾으려면요. 나는 카드를 펼쳤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여섯 번째 카드를 뒤집는 순간 내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뭐가 문제야? 이 저주는 나는 카드를 내려다봤습니다. 연인 카드, 배신 카드, 그리고 복수 카드. 이 저주는 사랑 때문에 생긴 거예요. 사랑? 누군가 당신을 사랑했던 사람이 당신을 저주한 거예요. 배신당했다고 생각해서 강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누구예요? 누가 당신한테 원한이 있어요? 나는 강민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나는 모르겠어. 거짓말하지 마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알고 있잖아요. 누군지. 수진아, 말해요. 안 그러면 못 살려요. 강민호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내야. 아내요? 응. 내 아내가 날 저주했어. 왜요? 왜 아내가 당신을 저주해요? 그건 강민호가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바람을 피웠으니까. 당신하고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아내분이 우리 일을 알고 있었어요? 응.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그런데 왜 말 안 했어요? 참았던 거지. 아이들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와서 저주를? 아니. 강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죽었어. 죽었어요? 응. 암으로. 그런데 죽기 전에 날 보고 말했어. 당신은 절대 편하게 죽지 못할 거라고. 나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게 저주였던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아내가 죽고 나서부터 내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거든. 그럼 이 저주를 푸는 방법은 뭐야? 당신 아내의 용서를 받아야 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아내는 이미 죽었는데. 묘가 어디예요? 경기도 어디 정확히는 모르겠어. 딸이 알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무덤을 찾아가야겠네요. 수진아. 네. 정말 미안해. 당신까지 이런 일에 끌어들여서. 됐어요. 돈 받고 하는 일이에요.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 제발.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사이에 뭐가 남았어요? 수진아. 강민호가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피했어요. 전화 갈게요. 딸분하고 얘기해야 해요. 수진아. 강민호가 불렀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을 나왔어요. 복도에 미영이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미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부인 묘가 어디예요? 돌아가신 어머니요. 왜요? 거기 가야 해요. 저주를 풀려면요. 미영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안내할게요. 지금 갈 수 있어요? 네, 지금 가죠. 우리는 병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미영의 차는 벤츠였어요. 최신영, 타세요. 나는 조수석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선생님, 미영이 운전하면서 말했습니다.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뭐가요? 선생님하고 아버지, 어떤 사이예요?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냥 아는 사이예요. 거짓말. 미영이 나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전 다 알아요. 뭘 알아요? 선생님이 아버지 옛날 애인이었다는 거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아버지가 가끔 헛소리 하실 때 선생님 이름을 불렀거든요. 이수진이라고. 그래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네.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선생님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선생님이니까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선생님, 미영이 다시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 정말 미워하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할까요? 아니면 아직도 사랑할까요? 나도 모르겠어요. 5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을 잊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차는 1시간을 달렸습니다. 경기도 외곽 한적한 산 중턱에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여기에요. 미영이 차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렸어요. 11월의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쪽이에요. 미영이 앞장섰습니다. 나는 그녀를 따라 언덕을 올라갔어요. 숨이 찼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괜찮으세요?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계속 걸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강민호 아내의 무덤 앞에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정년숙, 1940년생, 2015년 작고, 정년숙. 나는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강민호의 아내. 50년 전 내가 남편을 빼앗았던 그 여자. 선생님, 미영이 불렀습니다. 여기서 뭘 해야 돼요? 제사를 지내야 해요. 나는 가방에서 향과 촛불을 꺼냈습니다. 제사요? 네. 망자의 용서를 구하려면 정성을 보여야 해요. 나는 향에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정연숙 여사님, 나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50년 전 당신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던 여자예요. 미영이 숨을 죽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찾아온 건 용서를 구하러 왔어요. 당신 남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당신의 저주 때문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흩날렸어요. 제발 저주를 풀어주세요. 당신 남편을 살려주세요. 나는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1번, 2번, 3번. 선생님, 미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봐야죠. 나는 다시 절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향불이 꺼졌습니다. 나는 다시 불을 붙이려 했지만 자꾸 꺼졌어요. 이상하네요. 왜 그래요? 바람이 이상해요. 마치 누가 일부러 끄는 것 같아요. 미영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무섭네요. 정연숙 여사님, 나는 다시 무덤을 향해 말했습니다. 화가 나신 거 알아요. 당연히 화나실 거예요. 제가 당신한테 못할 짓을 했으니까요.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하지만 제발 당신 남편만은 살려주세요. 그 사람은 죄가 없어요. 선생님, 미영이 내 어깨를 잡았습니다. 저거. 미영이 뭔가를 가리켰어요. 나는 그쪽을 봤습니다. 묘비 뒤에 뭔가 있었어요. 작은 비석 같은 것이. 저게 뭐죠? 나는 일어나 그쪽으로 갔습니다. 비석을 자세히 봤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태아 정미영, 1976년생, 1976년 작고. 내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건 왜요? 뭐가 문제예요? 미영이 다가왔습니다. 이건 태아묘예요. 태아요? 네. 1976년에 죽은 태아. 나는 계산을 했습니다. 1976년. 그때는. 선생님, 왜 그러세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1976년이면.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은 해예요. 네. 미영이 눈이 커졌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를요? 네. 강민호 씨 아이를요. 나는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태아묘가 있죠? 모르겠어요. 이상해요. 미영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해요? 우리 집 집사님한테요. 이것에 대해 아실 거예요. 미영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집사님? 저 미영이에요. 네, 갑자기 죄송한데요. 어머니 묘 옆에 태아 묘가 있는데 그게 누구 건지 아세요? 전화기 너머로 집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거요? 그건 마님의 아이예요. 마님의 아이요? 어머니 아이라고요? 네. 사산하신 아이예요. 1976년에 미영이 나를 봤습니다. 1976년이면 몇 월이에요? 10월이라고 들었어요. 미영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선생님 들으셨죠? 네. 나는 멍하니 대답했습니다. 1976년 10월. 그때 어머니가 아이를 사산하셨대요. 10월.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10월 15일에 낳았는데 갑자기 뭔가 떠올랐습니다. 잠깐만요. 왜요? 그날 산부인과 의사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요? 아기를 데려간 사람이 아기 이름을 미영이라고 짓는다고요. 미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영이요? 네. 나는 미영을 봤습니다. 당신 이름이 미영이잖아요. 네, 강미영이에요. 생년월일이 언제예요? 1976년 10월 15일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설마,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마 제가,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아이는 입양 보냈어요. 산부인과에서 입양기관으로 보냈다고 했어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하지만 내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입양을 보냈을까요? 아니면, 선생님, 미영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뭐요? 어머니가 선생님 아이를 가져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불륜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같은 시기에 임신하셨죠. 그래서요? 선생님 아이를 빼앗아서 자기 아이인 것처럼 키우려고 했던 거 아닐까요?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죽었잖아요. 여기 묘가 있는데 그게 정말 죽은 걸까요? 미영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만약 어머니가 선생님 아이를 살려서 입양딸로 키웠다면요? 그럼 이 묘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나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선생님, 미영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병원 기록을 확인해 보세요. 선생님이 아이를 낳았던 병원요. 50년 전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해봐야죠. 안 그러면 평생 궁금할 거예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확인해 봐야겠어요. 우리는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돌아가는 길,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내 아이. 50년 전에 낳았던 그 아이. 정말 입양 보낸 걸까요? 아니면, 선생님, 미영이 불렀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요? 저요. 미영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저도 입양아예요.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네. 저도 입양됐어요. 어렸을 때. 언제요? 제가 태어나자마자요. 어머니, 그러니까 정연숙 여사님이 저를 친딸로 입양 신고하셨대요. 그럼 당신은 법적으로. 네. 법적으로는 강민호 회장의 친딸이에요. 하지만 피는 안 섞였죠.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네. 10살 때 알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너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이라고. 피는 안 섞였지만 진짜 내 딸이라고. 그래서 당신은. 네. 평생 친부모가 누군지 궁금했어요. 왜 나를 버렸는지. 미영이 나를 봤습니다. 그런데 혹시 선생님이. 모르겠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인해 봐야 해요. 병원에 가서.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에게는 점집 간다고 말하고 나왔어요. 미영이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병원 찾았어요. 어디예요? 명동에 있는 산부인과예요. 지금은 문 닫았지만 원장님이 아직 살아계세요. 정말요? 네. 제가 연락했어요. 오늘 만나주신대요. 고마워요. 우리는 명동으로 갔습니다. 한 낡은 건물 앞에서 한 노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수진 씨 맞으세요? 노인이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 기억하세요? 김병수 의사예요. 나는 자세히 봤습니다. 어렴풋이 기억이 났어요. 아, 원장님. 오랜만이네요. 50년 만이네. 네.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어요? 1976년 10월 15일, 제가 여기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네, 기억나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어요. 김병수 원장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게 말이죠. 네, 사실은요. 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아이는 입양 안 갔어요. 내 심장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강민호 씨 부인이 가져갔어요. 정연숙이요? 네. 그분이 와서 자기가 키우겠다고 했어요. 왜요? 왜 남의 아이를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사산했으니까 그 아이를 대신 입양하겠다고, 친딸로 신고하겠다고.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내 아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마도요. 제가 마지막으로 본 건 50년 전이지만 미영이 내 옆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이럴 수가.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내 아이가 살아있었어. 50년 동안. 선생님, 미영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혹시 제가 그 아이일까요? 김병수 원장이 미영을 받습니다. 당신이 누구죠? 저는 강민호 회장의 입양딸이에요. 정연숙 여사님이 저를 친딸로 입양 신고하셨어요. 생년월일이 어떻게 돼요? 1976년 10월 15일이요.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당신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미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DNA 검사를 해야죠. 원장이 말했습니다. 이수진 씨하고 당신하고 DNA 검사를 하면 알 수 있어요. 미영이 나를 봤습니다. 선생님, 검사해 볼까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해봐요.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영과 나는 병원에서 만났어요. 결과 나왔어요. 의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그리고 읽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 어머, 나는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미영도 서류를 봤어요. 정말이네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정말 선생님 딸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미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미영도 울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몰랐던 거였어요. 미안해, 미안해. 나는 미영을, 아니 내 딸을 껴안았습니다. 50년 만에 찾은 내 딸을. 우리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엄마, 딸이 불렀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뭐요?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엄마 딸이라는 걸.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강민호, 그 사람한테 어떻게 말하지? 엄마, 말해야겠죠. 알 권리가 있으니까. 그럼 지금 가볼까요? 그래요. 우리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강민호가 있는 병원으로. 강민호는 여전히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내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오래 있으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나는 딸과 함께 들어갔어요. 강민호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 내가 불렀습니다. 강민호가 눈을 떴어요. 수진아? 네. 왔구나. 미영이도 같이 왔네. 네. 나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민호 씨, 할 말이 있어요. 뭔데? 미영이요. 응? 사실은요. 나는 딸을 봤습니다.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딸이에요. 강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당신하고 내 딸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야? 50년 전 내가 낳았던 아이요. 당신 부인이 데려가서 입양딸로 키웠어요. 강민호는 미영을, 아니 딸을 봤습니다. 정말이야? 네, 아버지. 딸이 대답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강민호는 멍하니 딸을 바라봤어요. 내 딸.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딸이 있었구나. 친딸이. 네. 미안하다. 강민호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몰랐어. 정말 몰랐어. 괜찮아요, 아버지. 딸이 울먹였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잖아요. 수진아. 강민호가 나를 봤습니다. 고마워. 딸을 이렇게 낳아줘서. 제가 키운 게 아니에요. 당신 부인이 키웠어요. 그래도 고마워. 강민호가 우리 둘을 번갈아 봤습니다. 너희 둘이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민호 씨. 응? 당신 병은요? 아, 맞다. 저주는 어떻게 됐어? 아직 못 풀었어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부인의 용서를 받아야 하는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럼 나는 죽을 거예요. 강민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도 내 운명이겠지. 아버지, 딸이 소리쳤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괜찮아. 강민호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는 충분히 살았어. 이제 가도 괜찮아. 싫어요. 이제 막 진짜 아버지를 찾았는데 딸이 울었습니다. 이제 막 엄마도 만났는데 가시면 안 돼요. 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민호 씨, 응?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 당신 정말 날 사랑했어요? 강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랑했어. 진심으로. 그럼 왜 날 버렸어요? 무서웠어. 뭐가요? 내 인생이 무너질까봐. 내 가족이, 내 회사가. 강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겁쟁이였어. 당신을 선택할 용기가 없었어. 그래서 50년을 후회하며 산 거예요? 응. 강민호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당신한테 못한 말이 있어. 뭔데요? 사랑해. 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50년 전에 했어야 할 말이야. 미안해. 민호 씨, 나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 단 한순간도. 강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매일 밤 당신 생각했어.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행복한지. 저도요. 나도 울었습니다. 저도 당신을 잊은 적 없어요. 수진아. 네. 다음 생에는 꼭 당신하고 제대로 만나고 싶어. 민호 씨. 다음 생에는 당신만 사랑할게. 약속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어요. 딸도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기계 소리가 삐하고 울렸어요. 나는 기계를 봤습니다. 심전도가 평평해지고 있었어요. 민호 씨, 의사 선생님, 딸이 소리쳤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어요. 나가세요. 빨리. 우리는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닫혔어요. 아버지, 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나는 딸을 껴안았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야.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딸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강민호는 죽었습니다. 강민호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유명한 재벌이었지만 가족들만 모였어요. 나는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딸이 내 옆에 왔어요. 엄마. 응?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엄마. 응?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뭔데? 아버지요. 사실 알츠하이머였어요. 나는 딸을 봤습니다. 알츠하이머요? 네. 3년 전부터 기억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나를 기억했던 건요? 그게 이상해요.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들 얼굴도 다 잊으셨는데 엄마 이름만은 계속 부르셨거든요. 이수진을요?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조사했어요. 그리고 엄마를 찾았고요. 그랬구나. 엄마, 혹시 아버지가 알츠하이머였다는 거 아셨어요? 아니, 몰랐어. 그럼 아버지가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말한 거요. 응, 그거 진심이었을 거예요. 알츠하이머 환자는 거짓말을 못해요. 가장 소중한 기억만 남으니까요.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강민호는 정말 날 사랑했던 거예요. 50년 내내.
엄마, 울지 마세요. 딸이 나를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있잖아요. 응. 나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들어왔어요. 누구세요? 딸이 물었습니다. 나는 강민호 회장님의 변호사요.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유 원장을 전하러 왔소. 유 원장이요? 네. 변호사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강민호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작성하신 거요.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유 원장을 낭독하겠소. 변호사가 종이를 펼쳤어요. 나 강민호는 정신이 온전할 때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내 전 재산의 절반을 이수진에게 준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둘째, 나머지 절반은 내 딸 강미영에게 준다. 딸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강민호 회장님한테 친딸이 있었어요? 몰랐는데요.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강미영은 법적으로는 내 입양딸이지만 사실은 내 친딸이다. 이수진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장례식장이 술렁였습니다. 셋째, 이수진에게 부탁한다. 제발 우리 딸을 잘 돌봐달라. 변호사가 유언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전 재산의 절반. 강민호가 나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남겼다니. 엄마. 딸이 불렀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겠죠? 응.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호는 정말 날 사랑했던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장례식이 끝나고 나는 딸과 함께 강민호의 집으로 갔습니다. 큰 저택이었어요. 여기가 아버지 댁이에요. 딸이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버지 방이 2층에 있어요. 가볼까요? 응. 우리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강민호의 방은 깔끔했어요. 책장, 책상, 침대. 엄마, 저기 봐요. 딸이 책상을 가리켰습니다. 책상 위에 액자가 놓여 있었어요. 나는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이 있었어요. 50년 전 내 사진이. 이거 아버지가 평생 간직하신 거예요. 딸이 말했습니다. 알츠하이머로 모든 걸 잊으셨어도 이 사진만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나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나, 웃고 있는 나, 민호 씨,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당신도 힘들었겠네요. 나만큼. 엄마, 딸이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뭐요? 엄마, 이제 돈도 생겼잖아요.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그래도 난 점집을 계속할 거야. 왜요? 그게 내 일이니까. 나는 딸을 봤습니다. 그리고 너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내 인생이요? 응. 남편도 있고 시댁도 있잖아. 딸이 웃었습니다. 남편한테는 다 말했어요. 제 출생에 대해서. 뭐래? 놀라긴 했지만 이해해줬어요. 그리고 엄마 만나고 싶대요. 그래. 네. 우리 자주 보면 돼요. 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꼭 안았습니다. 50년 만에 찾은 모녀. 이제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어요. 함께할 시간이. 장례식 다음 날. 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왔어요? 응. 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일은 잘 됐어? 응, 뭐. 나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말하지? 당신, 사실 나 50년 전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를 이제 찾았고요. 그 아이 아버지는 재벌이었는데 죽었어요. 그리고 나한테 유산을 남겼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보,
남편이 불렀습니다. 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럼 쉬어. 네. 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강민호. 그 사람은 죽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뭔가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 저주는 과연 풀린 걸까요? 아니면 아직도 남아있는 걸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이었습니다. 엄마. 응, 무슨 일이야? 엄마,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뭔데? 아버지 무덤에요. 무덤이 왜? 오늘 아침에 갔는데요. 무덤 앞에 꽃이 놓여 있었어요. 꽃이요? 누가 놓은 거야? 모르겠어요. 그런데 꽃 옆에 편지가 있었어요. 편지? 네. 봉투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수진에게.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나한테? 네. 엄마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누가 보낸 건데? 그게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예요. 정연숙. 뭐라고? 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연숙이라고요? 그 사람은 10년 전에 죽었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편지 봉투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지금 어디예요? 집에 있어요. 내가 지금 갈게. 기다려. 나는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여보, 나 급한 일 생겨서 나갔다 올게. 또, 오늘은 좀 쉬지 그래. 급해요. 금방 올게. 나는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딸의 집으로 갔어요. 딸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에요. 딸이 편지 봉투를 건넸어요. 낡은 봉투였습니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이수진에게. 발신 정연숙.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편지지가 들어 있었어요. 이수진 씨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당신은 모든 걸 알게 된 거겠죠. 당신 딸이 누구인지,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네, 맞아요. 나는 당신 아이를 빼앗았어요. 당신과 내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처음엔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이 얼굴을 보는 순간 그럴 수가 없었어요. 너무 예뻤거든요. 그래서 내 딸로 키웠어요. 내가 사산한 아이 대신에. 당신은 날 미워하겠죠. 당연해요. 나도 나를 미워하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주세요. 나는 그 아이를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내 친딸처럼. 아니, 친딸보다 더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내 남편의 마지막 사랑이었으니까요. 내가 남편한테 줄 수 없었던 사랑. 그래요, 나는 남편을 사랑했어요. 미친 듯이. 하지만 남편은 날 사랑하지 않았어요. 당신을 사랑했죠. 그게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저주했어요. 남편이 절대 행복하지 못하게. 당신도 만나지 못하게. 그게 내 복수였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그게 잘못이었다는 걸. 남편도 당신도 아이도 모두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걸. 그래서 이 편지를 남겨요. 이수진 씨,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당신 아이를 빼앗은 것, 내가 당신 인생을 망친 것, 내가 남편을 저주한 것, 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부탁이 있어요. 미영이를, 우리 미영이를 잘 부탁해요. 그 아이는 죄가 없어요. 그 아이는 그냥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제발 그 아이를 사랑해 주세요. 내가 못다한 사랑을 이수진 씨가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남편을 살려주세요. 저주를 풀어주세요. 내가 죽어서라도 저주를 풀게요. 이 편지가 당신한테 닿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내 영혼은 남편 곁에 있을 거예요.
용서를 구하면서 P.S. 이 편지는 내 딸에게도 남깁니다. 미영아, 엄마는 내가 내 친딸이 아니라는 걸 너한테 말하지 못했어. 하지만 너는 내 진짜 딸이었어. 피는 안 섞였지만 엄마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그리고 이제 알게 됐겠지. 내 친엄마가 누군지. 이수진 씨는 좋은 분이야. 부디 그분을 용서하고 함께 행복하길. 그리고 아빠를 용서해줘. 아빠는 너의 친아버지야. 나도 몰랐던 일이지만 운명이 그렇게 만들었구나. 엄마는 이제 간다. 아빠 곁으로. 그리고 저주를 풀러. 너희들이 행복하길 바라며. 너의 어머니 정연숙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딸이 불렀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편지는 언제 쓴 거야? 모르겠어요. 하지만 봉투가 낡은 걸 보면 꽤 오래된 것 같아요. 10년 전에 쓴 거겠지. 죽기 전에. 그럼 어머니는 엄마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었던 거네요. 그런 것 같아. 나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엄마, 딸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용서해요. 정말? 네. 어머니는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딸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용서해요. 저를 버린 게 아니었잖아요. 미영아, 나는 딸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이제 저주가 풀릴까요? 딸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응. 하지만 나는 편지를 받습니다. 정연숙 씨가 용서를 구했어. 그것만으로도 저주는 풀린 거야. 그럼 아버지는 편히 가신 거예요? 응.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편히 쉬실 거야. 정연숙 씨하고 함께 우리는 다시 공동묘지로 갔습니다. 강민호의 무덤 앞에 섰어요. 새로 만든 묘였습니다. 아버지, 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 왔어요. 엄마하고 같이요. 나도 무릎을 꿇었어요. 민호 씨, 내가 말했습니다. 정연숙 씨한테 편지 받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분이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당신한테도 나한테도. 나는 편지를 꺼내서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저도 용서할게요. 그분을. 눈물이 났습니다. 그분도 힘들었을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엄마, 딸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게 얼마나 아픈지. 나는 무덤을 쓰다듬었습니다. 민호 씨, 이제 편히 쉬세요. 정연숙 씨하고 화해하세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나뭇잎이 회오리 치듯 날아올랐습니다. 엄마, 저기. 딸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하늘에 무지개가 떴어요. 11월인데 무지개라니. 이상하네. 엄마, 혹시 이게 신호일까요? 신호? 저주가 풀렸다는. 나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무지개는 선명했어요. 그럴지도 모르지. 우리는 한참을 무지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바로 옆 정연숙의 무덤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정연숙 씨, 나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 용서를 구하러 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미영이를 빼앗아서 미안했어요. 당신 남편을 사랑해서 미안했어요. 나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고마워요. 내 딸을 이렇게 잘 키워줘서. 딸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딸이 말했습니다. 저 행복했어요. 어머니 딸로 살면서. 딸이 울었습니다. 고마웠어요. 사랑해 주셔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어요. 엄마, 이제 집에 갈까요? 응. 우리는 공동묘지를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엄마, 딸이 불렀습니다. 응? 제 남편을 만나실 거죠? 그래야겠지. 남편이 엄마 만나고 싶어 해요.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식사 어때요? 좋아. 나는 웃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분은 뭐래? 당신이 양아버지의 친딸이라는 거. 놀라긴 했죠. 하지만 이해해줬어요. 딸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장인어른이 두 분이네 라고. 나는 웃음이 났습니다. 좋은 남편 만났네. 네, 감사해요. 우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딸의 집으로 가는 길.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죠. 하지만 내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50년 만에 찾은 딸, 그리고 50년 만에 끝난 사랑. 이제 모든 게 정리된 것 같았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나는 여전히 점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강민호가 남긴 유산으로 점집을 새로 단장했거든요. 깨끗하고 밝은 공간. 손님들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다음 손님 들어오세요. 조수가 말했습니다. 네, 조수도 생겼어요. 점집이 너무 바빠져서 사람을 뽑았죠.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앉으세요. 여자가 앉았습니다. 뭘 보고 싶으세요? 연애운이요. 연애운이요? 지금 만나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짝사랑 중이에요. 그래요? 어떤 분인데요? 여자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회사 선배예요. 근데 그 선배가 저를 안 봐줘요. 그래요. 나는 타로 카드를 펼쳤습니다. 카드를 보니 웃음이 나왔어요. 왜 웃으세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아, 카드가 좋게 나왔어요. 정말요? 네. 그 선배도 당신을 좋아해요. 근데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요? 여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용기 내서 고백해 보세요. 잘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자가 기뻐하며 나갔습니다. 나는 웃으며 차를 마셨어요. 사랑, 참 어려운 거죠.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나처럼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어요. 엄마, 시간 돼요? 응, 왜?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식사할래요? 남편도 같이요. 좋아. 갈게. 좋아요. 그럼 저녁 7시에 봬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긴 거죠. 저녁 7시. 나는 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도 함께 왔어요. 여보, 긴장돼. 남편이 말했습니다. 왜 긴장해요? 사위 처음 보는데 긴장되지. 나는 웃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딸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응. 그리고 이분은? 딸이 남편을 봤습니다. 제 남편이에요. 내가 소개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남편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준혁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인사했습니다. 반가워요. 나는 웃었습니다. 어서 앉으세요. 우리는 소파에 앉았어요. 장모님, 준혁이 말했습니다. 제 아내에 대해 들었습니다. 출생의 비밀 같은 거요. 처음엔 놀랐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고마워요. 이해해줘서.
당연한 거죠. 제 아내니까요. 준혁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이 행복하게 웃었어요. 자, 이제 밥 먹을까요? 딸이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엄마 좋아하는 음식 만들었어요. 정말? 네. 된장찌개요. 어떻게 알았어? 아버지 일기장에 적혀 있었어요. 엄마가 된장찌개를 좋아한다고. 나는 놀랐습니다. 그랬구나. 우리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가 김이 모락모락 났어요. 맛있겠다. 많이 드세요. 준혁이 밥을 떴습니다. 우리는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가족끼리 먹는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장모님, 준혁이 불렀습니다. 네.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든지요. 장인어른, 그러니까 강민호 회장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지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랬군요. 그리고 나는 딸을 봤습니다. 딸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딸이 울컥했습니다. 엄마, 응,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우리는 웃으며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거실에서 차를 마셨어요. 엄마, 딸이 불렀습니다. 응? 엄마 남편분, 아버지도 편찮으시다고 들었어요. 응, 폐암이야. 이제는 치료 받으실 수 있겠네요. 응. 나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민호 씨가 남긴 돈으로 제대로 치료받을 거야. 다행이에요. 딸이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오래오래 같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럼 나는 웃었습니다. 100년해로 할 거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응? 오늘 딸 만나니까 어때? 좋았어. 나도. 남편이 웃었습니다. 우리 딸이 생겼네. 늦었지만, 응. 나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뭐가? 다 이해해줘서, 화내지 않아서, 당신도 힘들었을 텐데 뭘. 남편이 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응. 1년 후, 나는 새로운 상담센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니, 점집이라기보다는 상담센터에 가까웠어요. 희망 상담센터.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남긴 유산으로 만든 곳이었어요. 여기서는 점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상담도 해줬습니다. 무료로요. 원장님, 손님 오셨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들어오시라고 해요.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였어요. 앉으세요. 노인이 앉았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으세요? 제가요. 노인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딸하고 연락이 끊긴 지 10년이 됐어요. 왜 끊기셨어요? 제가 딸한테 못되게 굴었거든요. 젊었을 때. 그래서요? 이제라도 화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정말요? 네. 진심으로 사과하면 돼요. 딸은 아버지를 용서할 거예요. 그럴까요? 그럼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나는 웃었습니다. 용기 내세요. 괜찮을 거예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노인이 나갔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죠. 엄마, 문이 열리고 딸이 들어왔습니다. 왔어? 네. 오늘 점심 같이 먹으러 왔어요. 그래, 좋지. 나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어디 갈 거야? 새로 생긴 식당 가볼까요? 된장찌개가 맛있대요.
좋아. 우리는 상담센터를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벚꽃잎이 우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엄마, 딸이 불렀습니다. 응? 행복하세요? 나는 웃었습니다. 응, 행복해. 저도요.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엄마와 딸로 50년 만에 만난 모녀로 하늘을 보니 구름이 예뻤습니다. 강민호도 저 위에서 보고 있겠죠? 우리가 행복한 모습을 나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민호 씨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걸었어요. 딸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하다고 50년 전에 잃어버렸던 것들이 50년 후에 다시 돌아왔다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엄마 뭐 생각해요? 딸이 물었습니다. 응, 그냥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가 만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저도요, 엄마. 딸이 웃었습니다. 우리는 벚꽃 흩날리는 길을 걸었습니다. 봄날의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이제 우리에게는 함께할 내일이 있었습니다.